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부탁해 골디럭스 남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아직 집을 못 사신 분이 되겠죠. 아예 집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한참 올라가는 시기에 많이 누렸던 분들이시고요. 아직 집을 못 사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에 대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집을 사는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집을 구하시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분들조차도 내가 집을 사는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 집을 사는 문제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 사는 건지 거주를 하기 위해 사는 건지 물론 양쪽 다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만큼 내가 생활이 넉넉하고 가진 게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고급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 시장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거주에 내가 가진 돈의 10% 20% 정도의 그런 금액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 나중에 기회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넣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투자와 거주 모두 만족한 그런 주거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어느 쪽을 결정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사야 하는 부동산유가 또 따로 있고요. 네, 안락한 거주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인 형태로 말하면 얼마 전까지 몸테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영끌이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가진 걸 다 끌어놓고 내가 불편하게 살더라도 집을 하나 장만해 놓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또 투자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거주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내가 뭐 굳이 인서울도 필요 없고 아니면은 뭐 아파트에 살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집의 형태에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원하는 집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꼭 내 소유로 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마음에 안정이 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집은 그냥 거쳐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꼭 구매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투자도 원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안락함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둘 다 어설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하실 때 본인이 처음에 희망하지 않았던 안락한 거주를 더 원하고 있는데 뭐 약간 허름한 집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가 있는 값어치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내가 어느 쪽 성향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거주가 중요하신 분들은 내 그 집이 편해야지 가족도 편하고 그리고 내 삶도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시는데요. 이분들은 거주가 만족이 되지 않으시면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가 안락한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내 집이 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꼭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투자가 내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한 거주 형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물건을 따로 두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위해서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선택하는 집의 구조와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집은 꼭 사시는 걸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이 살 때가 맞냐, 안 맞냐, 아니면 어떤 걸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 캐피탈리즘에서는 항상 화폐를 유동화시켜서 많이 찍어냄으로 인해서 성장을 이뤄내고 그 성장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1년에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요. 보통 한 3%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급도 있고 하다 보면 뭐 5% 오를 때도 있고 6% 올라갈 때도 있지만 평균 체감으로 봤을 때 3%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마트라든가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작년에 샀던 그 물건값과 요즘 사고 있는 물건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얼마 정도 올라가고 있을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편의점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든가 마트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또 여쭤보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연봉 상승률 뭐 평균 잡아 3%라고 할게요. 그러면 3%, 10년 뒤에는 3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물가는 아까 10% 정도 잡는다고 그랬죠? 그럼 10년 뒤에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훨씬 수입이 좋아졌는데 내가 지금 집을 여전히 못 사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을 하시는 분과 실행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때도 돈이 없었고 지금도 돈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시드머니라고 해서 내가 돈을 모았을 때가 있어요. 나머지를 돈을 빌린다든가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자본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자본과 그리고 화폐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화폐만 꾸준히 모아서 돈을 모을 수 있냐라고 보면은 딱 내가 모은 만큼만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이 자본을 가진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모은 이 화폐를 가지고 이 자본을 샀는데 이 자본 자체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가격이 2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본을 꼭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 올라갈 수 있는 자본을 생각을 해보면요.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그 외에 뭐 명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산다거나 뭐 요즘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껴놓고 일단 금이라든가 뭐 부동산 가치, 확실한 물건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을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만, 화폐만 모으는 거 가지고는 지금 내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자본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셔야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의 내 자산이 늘어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꼭 사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10년 정도마다 2배씩 올라가는 거에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우 잘못됐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과자값을 한번 살펴보면요. 10년 동안 과자값이 2배가 돼 있는데요.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높이는 방식 양쪽을 모두 써가지고 과자값은 2배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죠? 보합으로 가거나 심지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보합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10년 모두 오르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를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르는 시기만 보면 가격이 미쳤다.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냐라고 막 분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신데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한때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모든 거에 있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많아서 남들이 안 살 때는 안 사요. 근데 남들이 살 때, 이 대열에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물건을 파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지금 백화점 막 뛰어가고 그런 것처럼 꼭 그거를 구매해야 돼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로 해서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정상적이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상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년에 집값이 2배다. 요번에 물론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요. 결국에 자본시장에 있어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가 거주용으로 집을 샀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샀거나 상관없이 집값이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2배씩 안 오른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집은 기회 됐을 때 꼭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내가 투자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좋은 지역, 그리고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좀 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기라든가 아니면 타이밍, 그리고 사는 물건에 대한 더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거주의 목적을 두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생활, 더 편리한 생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집을 구매해야 되냐,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집을 사신 분과 안 사신 분으로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은 내 자산이 지금 훨씬 늘어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꼭 사시는 걸로 권해드리겠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가 집을 사는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면, 과연 어떤 집을 구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는 저희 부동산을 부탁해 채널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